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간녀 사건이 많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전에 있던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 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형법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바람을 피운 경우에 여성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신랑과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전과는 달리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경찰관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급습해서 간통의 증거를 확보하곤 하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다른 증거 방법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신랑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거나 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자동차나 또는 자동차 키나 또는 보조키를 가지고 신랑의 자동차를 수색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형법 321조에 있는 자동차 수색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고소를 하면 오히려 기소가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형법 321조 자동차 수색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선고유예를 판결로 선고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수도 생깁니다. 자동차 수색죄뿐만 아니라 흥신소를 통해서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하는 경우에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도 생기고 신랑의 핸드폰, 스마트폰에 있는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경우에 정통방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오히려 형법에 의한 자동차 수색죄, 정통방법,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상간녀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은 통상 조정이 해부되어서 일정 금액으로 종결되는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이 늘어나고 있어서 변호사들 중에서도 그쪽 부분을 특화해서 업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런 사회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또 변호사 업계에서도 그런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